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최혜영 국회의원님, 전국지부 회원단체와 연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강력 규탄 및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혜준 상임대표님께서 여는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날은 땡볕이거나 아니면 엄청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열심히 한번 투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혜준 상임대표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오신 우리 전국지부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오늘 연대해 주신 각 장애인 단체의 대표님들, 그 다음에 오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관 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 회기 중에도 우리 최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장애인 관련 공약을 8가지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장애인 관련한 공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당선 후에 인수위에서 장애계와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런 면피용 면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권선동 원내대표는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계의 시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얼마 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한국 정부 2, 3차 병합보고서 심의참관차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장애 여성 조항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 모델에 따른 성인지 예산의 부족, 다양성과 교차 차별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의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일반 장애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해서 계획 및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과정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한다 등의 최종 견해가 나왔습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장애 여성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때의 형식적인 그런 답변도 개탄스럽지만 2023년도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더 과간이 아닙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약자 복지 운운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현 정부는 차별과 배제 가운데 놓여있는 취약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7개 시도의 43개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배움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장애인들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43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은 수반하지 않고 기존 예산의 쪼개기 방식으로 지역만 확대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서 어울림센터, 지금 현재는 교육사업 수행기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그 교육사업 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서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별 고충 상담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밀착형 종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흡수하면서 통폐합되어 버렸습니다.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녹아들어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복지 예산 중에 인건비를 삭감하라 해서 삭감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여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의 교차된 차별, 다중의 차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때에는 10년 동안 일회성 지원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예산은 지난 3년간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18.8%라는 엄청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실적을 사유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이 출산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지원 대상자 발굴 확대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연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전체 예산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 장애인 관련 예산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여성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기에 함께 연대해 주신 여성장애인 단체 그리고 연대단체는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교차 차별에 대한 유엔의 공고를 수용해서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과 장애인 인권 모델에 따른 성인지 예산 확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여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지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 너무 뜨거우시죠?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강력 규탄 및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대한민국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최종 권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다중 교차 차별을 인정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전체 예산의 약 9%인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윤 정부에서 삭감한 이번 예산은 교육권, 재생산권 등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실은 고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은 29%로 남성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교육 수준은 열악한 고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실적 저조를 사유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은 더욱 가혹한 일입니다. 2022년 기준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13곳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금까지 줄어든다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여성 지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 위원회로부터 8년 전과 비슷한 내용을 권고받았습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의 예산 편성은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에 여성 장애인은 없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사람의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부의 만행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명시되듯 여성 장애인은 다중적 차별 대상이지만 모든 권리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110만 6천여 명의 여성 장애인의 생애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힘 실어주신 우리 최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거나 박수를 치실 때에는 좀 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혜영 의원님하고 우리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찍으실 분들은 나오셔서 사진 함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잠깐 1분 정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여성장애인 그 예산삭감 강력 규탄 및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인 확대하라를 3번 연속하여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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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이시고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이신 서혜정 대표님의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이며 경남지부 대표인 서혜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그냥 날씨도 덥고 하니까 정말로 짧고 굵게 예산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월 30일 날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639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기획부 장관이 이번에 그냥 예산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굉장히 따뜻한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5.6%를 높였다고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냥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한테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까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근 1년 가까이 지금 저희들이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 아예 거의 생각도 못하고요. 장콜 지원 예산 1,900만 원. 한 대당 1,900만 원 정도 되고요. 특히 아까 전에 상임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여성 장애인 예산은 정말 제가 계산을 하다가 0.00000 0이 너무 많더라고요. 0.05%도 안 되는 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게 과연 따뜻한 예산일까요? 아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봄에도 와서 그랬고 몇 년 전에도 와서 할 때마다 저희들은 뭐 얼마만큼 올려달라 이런 것보다는 깎지 마라 계속 깎고 하다 보면 저희들 아마 목숨마저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18.3%라는 출산 지원 예산도 깎았습니다. 아니 3년간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출생률이 세계 최저입니다. 그럼 3년간 실적 없으면 그것조차 깎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너무너무 기함을 했던 게 영빈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800몇 억인가 넣는 게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과연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게 영빈관 만드는 겁니까? 사회에서 좀 더 소외되고 발달장애인이 자살하지 않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만드는 사회 구석구석을 다 챙기고 하는 그래야만이 국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 예산은 국회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얼마나 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깎이고 하는 거는 장애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에 와서도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하라고 이렇게 목놓아 외쳤는데 국회가 하는 일은 뭔지 최영 의원님 아마 가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저희 장애 여성 지원법 발의된 거 계속해서 그냥 발의만 시켜놓지 마시고 제정을 촉구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준석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나 좀 싸우고 열심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우리 장애 여성 출산 지원금, 모성권 확보, 맨날 하면 여성 장애인 하면 모성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삭감하면 뭐 하려고 어쩌자는 겁니까? 장애 여성 모성 출산 지원금 완전 삭감된 거 원상으로 복구하고 좀 더 확대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새벽에 출발하셔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연대 발언 순서인데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연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안 바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제도와 그리고 예산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투쟁하는 자리에 거리에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37번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노동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한 감옥 같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작년 12월 3일 날 새벽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지금까지 9개월째 37번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매일매일 저희는 또 삼각지역에서 삭발을 합니다. 109일째 삭발을 했고 150명이 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하루에 1명씩 2명씩 삭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 넘게 저희는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권성동이 같은 사람은 불법에는 처벌밖에 없다라는 말을 또 열심히 해대지만은 그래도 시민들과 만나면 저희들에게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일부 시민들은 저희들에게 욕을 많이 합니다. 세금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하시길래 조금 늦어졌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는 오늘 7시 반부터 이까지 아까 10시에 이곳에 와서 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정의당 당대표에게도 면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권리 예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지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그리고 출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의 권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욕을 먹더라도 시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같이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욕을 많이 하는데요. 욕을 들으니까 현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매우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모두 우리를 비난한다라고 하던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우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 동지들 만나니까 막 지지하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탈게요. 그런데 여성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출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별로 소용이 있습니까? 뭐 별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받는다고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 공헌이 될까요? 공부도 못하고, 그죠? 솔대학교도 못 가실 건데 그냥 대충 하시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두 분만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뭐 침묵하시네. 됩니까? 그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장애인들의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달라, 이동의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21년을 외쳤는데 국가 스스로 그 목표를 정하고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놈의 정치인들은 왜 윤석열 정부에게만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었고 그 전 정부 때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너무나 정파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무게가 뭡니까? 저는 이 무게가 장애인을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면 비장애인 5명을 먹이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구호가 1939년도에 독일 나치가 장애인들을 30만 명을 학살하면서 생체 실험하면서 그렇게 죽여갔던 역사의 구호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다고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맞네요. 저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비용의 문제로, 효율의 문제로, 능력의 문제로, 경쟁이라는 그러한 껍질과 기준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밝혀내고 그리고 정치가 책임질 수 있도록 힘차게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출산금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네요. 제가 그러면 야유를 해주셔야죠. 500만 원 내놓으세요. 500만 원도 제가 너무 작게 부른 것 같은데요, 출산지원금 할 때 장애 여성이 겪는 그 고통과 그 과정이 얼마인데 100만 원 가지고 똥치다가, 그리고 그것도 예산 집행률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깎아버리는 호환무치한 국가 권력과,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분노합시다. 그렇게 투쟁합시다. 장애 여성의 교육에 문제가 더 차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 제대로 받아봅시다.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 여성이 자신들의 존재와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아야죠. 왜 저것들은 다 받아쳐먹으면서 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교육의 권리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는 이 대한민국 국가 권력과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또 그 사회를 뒷받치면서 바로 정치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노하고 더 본질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싸워서 이제 39년도의 디포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2022년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힘차게 싸웁시다. 저희 계속 욕먹겠습니다. 저는요 계속 욕먹으면요 대한민국 100명 중에 99명이 욕할 때 바로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99명 제대로 욕하세요. 제대로 욕하고 그리고 그들의 욕설과 비난이 무엇인지를 한번 집에 가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불평등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불공정한지, 그리고 지독한 차별 속에서 우리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문혜진 대표님과 최영 의원님께서 다중차별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다중차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장애 여성이라서 더 2배, 3배 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그러니까 속속 이해되네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더 차별받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힘이 돼서, 목소리가 돼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여러분들의 예산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 강렬한 투쟁 발언해주신 박경성 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유승화 대표님을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크게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유승화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여성장애인연대는 2009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육 지원 사업할 때 4,600만 원으로 인건비 없이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2011년도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2,250만 원으로 더 250만 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삭감되다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4,5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없이 저희 팀장님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못 받았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육 사업을 한 저희 팀장님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연락이 오기를 3천만 원만 인건비에 넣어라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고요. 저희 12년 한 것 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2년을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시를 찾아갔어요. 3천만 원 가지고는 인건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올려주십시오. 안 된다고 하죠. 정말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싸우다 울었어요. 도대체 이 3천만 원으로 인건비를 하라고 하면 당신네들 같으면 하겠냐. 그러니 도저히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다시 가서 자기네들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700만 원 더 올려서 인건비를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700을 더 주든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하든지 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만약에 조용히 있었으면 3천만 원 인건비로 만족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쟁을 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교육사업비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책정된 것을 알기에 인건비에서는 삭감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삭감해서 프로그램 계획해서 올리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검정고시와 한글 수업을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삭감을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위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장애 여성 지원법, 다시 한번 저희들이 외치는 것이 이렇게 교육비는 널뛰고 있어요. 어느 해는 2,500만 원, 조금 올려서 4,000만 원, 4,500만 원, 또 그 다음에 2,500만 원.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갈지 저희들은 정말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여성 지원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성장애인들이 평생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저희 대전에서도 더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부분인 증액하라를 3번 연속하여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성장애인의 평생 교육 확보를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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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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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원윤선 대표님의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원윤선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기자회견이라지만 기자님들도 없으신가요? 저는 정부를 향해서 좀 따질 말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짧게요. 우리는 요즘 비정한 예산이라는 말을 종종 듣죠. 비정하다는 건 사람의 감정이나 인격에 관한 용어인데 예산이 비정하다니요. 무슨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2023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비정합니다.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심하기조차 합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완전 삭감해버렸죠. 6만 개 일자리 날려버렸더군요.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을 6조 원이나 날려버렸습니다.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그 시름을 조금 덜어주는가 했더니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억도 안 돼요. 1년 예산이. 그런 여성 장애인 지원 예산까지 손을 댑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잘 나가서는 어디다 쓰려는 겁니까?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종부세 줄여주고 온갖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 걱정되었습니까? 900억 들여서 영빈관 지으려니 돈이 너무 부족했습니까? 그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을 조각조각 잘라갑니까? 그것으로 채워지기라도 한답니까? 천하의 양아치 같은 짓을 그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여성 중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이중적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최약자를 향해서 도대체 할 짓입니까?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애여성 지원 예산 삭감 당장 철회하십시오. 장애여성 교육지원 사업 및 모성권 보장을 위한 출산 육아 지원금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증액하십시오. 장애여성 지원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처리하십시오. 여성 장애인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 소리, 오늘 우리들이 정부를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유선 대표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때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김기영 과장님의 연대 반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기획실 김기영 과장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영광입니다. 연대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639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고 규모인 24조 원에 상당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단행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중요하되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시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예산 지원을 27억 6,400만 원에서 25억 1,300만 원으로 9.1% 삭감 편성한 조치는 명백한 잘못된 정책적 판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서민도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까? 도대체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에 따른 정책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 모성 보호, 보육, 건강, 고용 지원 강화, 여성 장애인의 삶의 전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 장애인법 제정 촉구 등 여성 장애인 당사자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 예산 삭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 행위입니다. 선진국가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사회 안정망이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진 나라가 선진국이자 복지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연대 발언해주신 김기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복지관,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우리 여성장애인 우리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연대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충북 여성장애인 연대 이현주 대표님의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지지와 투쟁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하면서 저 안에 당신들을 보낸 건 이런 일이 있으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할 줄 몰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 증할 줄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장애 여성 지원법을 그리고 모든 교육 모성권에 대해서 힘차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서울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충북 지방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요. 연합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활동가들 그리고 지지 발언, 투쟁 발언 해주시는 각 단체 대표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를 향한 거는 그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를 했고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꼭 지켜주리라 우리는 계속 투쟁할 거고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의 힘은 되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하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로 이제 다음 순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인 보장하라와 제정하라를 3번씩 연속하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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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이 생애 전반의 모든 권리 영역에서 지원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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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북 여성장애인연대 유시선 대표님과 충남 여성장애인연대 이순자 국장님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고 구호를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구호를 외치시면 다 같이 마지막 부분을 3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강력 규탄 및 장애 유형 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여성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장애 여성 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2.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모성보호, 보육, 건강, 고용 지원 강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7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및 무학력에 해당하고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서의 차별은 고용 등 전 생애 주기별에 걸쳐서 모든 차별에 노출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겪게 됩니다. 여성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교육권의 확보 및 고육 증대를 위해 지역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여성 장애인의 평생 교육 체계 마련과 모성 보호 및 보육, 건강을 위하여 여성 장애인의 재상상권 보장과 사회적 양육 체계 구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여성 장애인의 교육 지원 사업 예산 및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예산을 반드시 확대 재조정하며 여성 장애인의 교육권 및 재상상권을 보장하고 모든 권리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연한 권리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 여성장애인의 삶 전반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 여성 지원법 제정 촉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 절반은 여성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의 삶 전반 영역에 대한 특화된 법체계가 전무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삶의 모든 권리 영역인 교육권, 재생산권, 안정권,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정책 안의 성인지적 관점이 여성장애인 정책이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지부 및 회원단체 그리고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확보를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하라. 증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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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증액하라! 증액하라, 증액하라, 증액하라. 하나, 장애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여성 장애인이 생애 전반의 모든 권리 영역에서 지원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 여성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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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9일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자회견문과 또 우리의 외침과 구호를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정말 우리 국회가 또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투쟁은 가열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 여성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연대단체와 지부 및 회원단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늘 모든 기자회견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